이슈 토크입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사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이사장 모시고 고독사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고독사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고독사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대두된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그 말씀 그대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을 주로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위와 단절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질병이나 그 자살 등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일정한 시간을 지체된 이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법적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흔히 저희가 고독사라는 단어 외에도 무연고사라는 것 표현도 있거든요. 무연고사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발견됐을 때 가족분들께서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절하거나 가족이 파악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는 경우를 주로 무연고사라고 그럽니다. 고독사하고 가끔 이렇게 혼돈해서 쓰기도 하는데 완전히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현재 국내 또 부산의 고독사 발생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다행스럽게도 그 최근 작년이죠. 보건복지부가 그 2년 전에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처음으로 지난 5년간 고독사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전국적으로 고독사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3,378분이나 되시더라고요. 저는 이 숫자를 말씀을 듣거나 또 저도 봤을 때 이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매년 얼마나 증가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연평균 거의 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면 남성 고독사가 보통 매년 10%씩도 증가하고 있고요. 여성 고독사는 한 5.6%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남녀 성비를 비교해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4배에서 5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들여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독사라고 하면은 65세나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띌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50, 60대 장년층에서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다다랐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단순한 특정한 연령층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또 젊은 층에서도 꽤 높았었고요. 좀 안타깝게 부산 같은 경우는 전국 도시에서 인구 10만 명 대비 가장 높은 고독사를 좀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전국 평균이 10만 명당 한 6.6명에 해당되는데 부산이 9.8명입니다. 이것은 세종시에 비해서 3배가 높고요. 울산, 대구에 비해서 한 2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왜 부산이 이렇게 높은 것인가를 보면 짐작컨대 최근에 부산이 이 취업률 감소라든지 빈곤층 증가 이게 전국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불명예스럽고 좀 안타까운 이런 1, 2위에 달하는 이런 내용과 무관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점점 고독사 발생 수가 이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처럼 고독사가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여러 전문가들도 분석도 많이 하고 학계에서도 분석했습니다만 고독사의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했을 때 저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게요. 연령층에 따라서 그 원인을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고령층의 고독사를 보면 고령화되면서 만성질환을 겪게 되니 이게 어떤 질병으로 고통스러우실 거고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배우자와 사별과 만성질환을 함께 겹치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서 이 빈곤 문제를
같이 겪게 되다 보니 이 고독사의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장년층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5, 60대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거든요. 한참 일할 나이에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에 직업을 잃어버리면 소득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네. 이 어떤 소득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우울증 문제, 또 어떤 가장으로서 역할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이혼을 겪게 되는 중년 남성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살이라든지 고독사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떤 청년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장년층이나 고령층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만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반수가 자살입니다. 취업난이라든지 이 어떤 무기력증이라고 그럴까요? 사회 경쟁력에서 도태되었다라는 어떤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서 사회와 단절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이제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이든지 중년층이든지 이 청년층이든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지금 전국의 1인 가구가 한 700만 정도에 해당됩니다. 네.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30% 이르거든요. 2인 가구까지 고려해 보면 60%가 넘습니다. 그럼 결국은 1인 가구에서 대인 관계라든지 사이 관계가 상당히 협소하고 여기에서 어떤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고독하게 모든 문제를 겪게 되고 또 그 속에서 고독사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의 30%가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남성은 고독사 증가율이 10%, 여성은 5.6%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네. 이게 특이한 점이 여성보다 남성 고독사가 많은데 그 네.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남성 가구의 그 당사자들에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움이 있느냐 물어보면 외로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30대에서 50대에 해당되긴 하지만 남성들이 어떤 외로움을 더 여성보다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 여러 조사에서 나오기를 여성들은 재혼할 때 왜 하냐 물어보면 경제력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남성들은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외로워서 재혼을 한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성들이 어떤 그 맨박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기의 감정을 좀 드러내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다 보니 사회에 나와서도 공식적 활동에서는 표현을 하지만 개인적 정서적 관계에서는 상당히 여성에 비해서 감정을 전달하는데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서툰 것 같아요. 여성들에 비해서요. 여성들에게 의지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10사람 중에 한 8사람은 있다고 표현하는데 남성들은 10사람 중에 한 5사람만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네. 이 정서적 관계를 맺기도 어려워하고 유지하는 것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경제 활동할 때는 그 관계가 공식적 활동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은퇴하고 난 이후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약간 등한시되고 사회에서도 자기 역할을 찾지 못하다 보니 연령적으로나 소득적으로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5, 60대 이 고독사가 여성에 비해서 5배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면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고독사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나라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크게 저희가 한 2-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장관을 임명한다고 했을 때는 그 장관 부처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이 고독사의 문제가 심각하니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고독사라는 문제는 교통사고나 범죄나 질병보다 더 무섭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인구가 한 6,700만 명 되는데 그 6,700만 명 중에 한 900만 명 정도가 인구의 한 15%가 고독사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장관을 임명할 정도의 네. 적극성을 띄어 있고요.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일본도 이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그 장관 밑에 전문가를 30명 정도를 배치해서 이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국민의 한 68% 정도가 이 고독사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고독사의 어떤 위험에 처한 이런 노인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아마 작년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9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험군을 찾아서 안부 전화를 하고 생활 지원을 하고 정서적 심리 상담을 하고 혹시 문제가 발생됐으면 사후 처리까지 개입을 하는 시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노인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은퇴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미 오래전에 뭐 한 22년 전 했는데요. 2001년부터 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6개 주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주거가 불안전한 그 대학생들과 노인들을 함께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코카시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없는 대학생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는 노인들에게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코카시용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나가서는 호주 같은 경우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을 일반 시민 가정에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동만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입양해서 고독사의 위험을 낮추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혼자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이것은 뭐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덴마크, 일본에서도 주거 공동체를 통해서 일정한 공간에서 이 공동체 소통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고독사의 어떤 문제를 예방하려고 하는 이러한 적극적 노력을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2년 전에 그러니까 2021년 4월이죠. 4월 1일에 우리나라도 고독사 예방법을 입법화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작년에 5년 기간의 고독사의 어떤 실태 조사가 있다는 것도 2021년 4월 1일에 제정됐던 고독사 예방법에 근거를 해서 했던 것입니다. 네. 전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공청회도 열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기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게 근거해서 앞서 소개드렸던 작년 2022년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9개 시도를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부 확인한다든지 생활 지원한다든지 정신 심리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사후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사후 관리라는 이런 걸 9개 시도에서만 하고 있는데 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외국 선진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안부를 묻고 상담을 하고 생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 공동체라든지 소통 공동체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만이 이 부분을 선진국에 준하는 어떤 대책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노력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고독사 발생 수가 앞서 언급했듯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고독사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고독사의 문제를 현황에도 말씀드리고 대책에도 아주 탁 속 시원한 대책을 네. 마련해드려야 되는데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도 이 고독사 문제를 딱 해결할 만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에 대한 안부나 건강관리나 상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거 공동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은퇴 공동체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를 미연에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 단데요. 우리의 어떤 5년의 고독사 그 실태에 근거했을 때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은 네.
연령별로 좀 달리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까 20, 30대의 어떤 고독사 문제를 봤을 때는 취업의 실패라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생활에 대한 단념을 하는 어떤 체념에 가까운 이런 정신건강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분이 꼭 정신질환을 알아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정책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정신이나 마음이 건강해야만이 이분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고 사회 활동을 하는데 네. 무기력을 통해서 인생을 체험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청년들에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청년들의 어떤 취업 문제라든지 어떤 실업으로 인해서 우리 진행자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고시촌이라든지 원룸에 은둔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현상만 보더라도 이분들은 빈곤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빈곤이라는 부분도 사회적 빈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5, 60대 앞서 말씀드렸던 조기 퇴직으로 인해서 소득 상실이 되고 가족의 어떤 해체가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특히 우리 대한민국 부산이 초고령 도시라고 한다면 60대도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그 평균 49.3세 퇴직한다 하지만 실제는 노동시장에서 73세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정도로 소득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고용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령층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왔던 어떤 문제니까 노년층의 어떤 노령 수당을 비롯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가 나서서 해준다라면 전방위적으로 이 고독사 문제를 연령과 관계없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적인 개편 하에 네. 선진국이 하는 개인에 대한 접근, 주거 공동체를 위한 어떤 접근, 이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면 어느 국가 부럽지 않게 고독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건 상당히 어떤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저는 가족 구조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앞서 말씀드린 1인 가구가 30% 이상 차지할 정도고요. 또 요즘 출산이 정말 단절될 정도로 절벽의 시기에 왔고 또 어떤 우리가 활동하는 어떤 사회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혼자는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잠은 혼자 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끊임없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고 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저도 그렇죠. 어떤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주위의 안부도 물어보고 네. 옆집에서도 친하지 않아도 잘 주무셨냐라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면 이 사회적인 고립과 고독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말없는 어떤 도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고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독사라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를 살피고 네.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을 좀 더 강화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국가가 좀 더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책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독사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보다 많은 관심과 소통을 통해 고독사를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역할을 다 같이 고민해 가야겠습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